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유멍입니다. 금일은 6월 이제 둘째 주가 시작되었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우리나라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, 특히나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된 점이 이 국내 증시에도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이 비농업 부분 고용이 55만 9천 명 증가했지만 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이 연방준비제도의 이 조기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. 아울러 연준 위원들도 이 완화적 기초를 이어갈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.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. 다만 외국인 순매도 속에 최근 지수 강세에 따른 이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출회되면서 이 장중에는 또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등 이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코스피 0.3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하지만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가 나왔지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0.17% 하락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 어떠한 섹터들이 움직임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금일 시장의 가장 강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이었었죠. 이 체코 두코바니 이 원자력 발전소 수주전에 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22년 진행될 이 체코 원전 본 입찰에서 우리나라는 이 컨소시엄 구성 없이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. 이는 체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한편 체코는 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이 두코바니 지역에 1000에서 1200메가와트급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. 총 사업비는 8조 원으로 오는 2029년에 착공해서 이르면 2035년 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한수원과 함께 미국 웨스팅하우스, 프랑스 EDF가 이 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. 아울러 이 최근의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해외 원전 사업 공동 진출에 합의한 데 이어서 또 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과 이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이 차세대 원전 건설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이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금일 또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이 시멘트 레미콘 관련 섹터인데요. 지난달 초 기준으로 이 국내 시멘트 재고량은 약 60만 톤으로 이 적정 재고량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. 최근 하루 시멘트 출하량이 약 20만원 톤임을 감안하면 이 사흘치 재고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특히 최근 시멘트 제조원가 30%를 차지하는 원재료인 이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70%가량 치솟으면서 이 시멘트 가격 인상도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시멘트 유지보수 일정이 겹치면서 이 단기 수급 불균형이 발생을 했고요. 이 시멘트 업계가 제시하는 단가인 이 톤당 8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면 25% 이상 매출 업사이드가 생긴다고 분석을 하면서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금일 또 이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관련돼서 이 모더나 그리고 또 mRNA 즉 메신저 리브 핵산 이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이 고위 관계자가 메신저 리브 핵산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모더나 최고사업 책임자는 이 한국에서 mRNA 백신 원액을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고요. 이는 제조 협력은 물론이고 연구 부분에서도 협력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다만 모더나 측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인 만큼 이 원액 생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국내 기업명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또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
마지막으로 또 이 백신 관련주인 스푸트니크 V 관련 종목인데요. 이 브라질 보건 분야 규제기관인 국가위생감시국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러시아 이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가 개발한 이 스푸트니크 V 백신과 인도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이 코로나19 백신 코백신의 수입과 사용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국가위생감시국 관계자는 이 전면적인 수입 승인이 아니라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라면서 이날 수입 승인이 이뤄진 백신은 전체 국민의 1%에게 접종할 수 있는 이 400만 회분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이 최근 언론에 따르면 이 북한이 이 러시아가 개발한 또 코로나19 백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 북한이 이 스푸트니크 V 백신과 이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 모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또 일부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내일은 세계은행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겠고요. 또한 네이버는 이 멤버십 프로그램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위드 패밀리를 또 내일 출시할 예정입니다. 이는 이 멤버십 회원에게 최대 5%의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혜택을 가족이나 또 지인에게도 제공하는 기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한 제주항공은 내일부터 인천 사이판 노선을 재개할 예정인데요.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과 이 감 사이판 노선이 중단된 이후 1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면 금일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한전선인데요. 뭐 요새 최고의 지속적으로 매일 상승하는 종목이죠. 이 호방그룹의 인수 시너지 기대감과 이 코스피 200, 이 편의 매정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또 반영이 되면서 2일 연속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코 원전 수주전에 이 한국 독자 참여 방식 소식 등의 오늘 이 원자력 발전 테마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BHI, 우리기술, 우진, 이 보성 파워텍 모두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두산 그룹주들이 상승 속에 또한 이 해상 풍력 발전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금일 또 27%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TJ 미디어 이전에 나온 소식이었었죠. 이 노래방 이 산업 정상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또 26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인 EDT, S&T 에너지, 일진파워 모두 20%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었고요.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3일 이 언론을 통해서 이 디지털 금거래 플랫폼인 아로하나 디지털 골드 바우처 서비스를 이달 말 이 베타 버전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한컨그룹 관계자는 이 본질은 금거래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밝혔고요. 이 가상화폐 시세 차익으로 오해하는 시각이 많아서 이 베타 버전을 서둘러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한컨그룹은 한 달 정도 이 베타 서비스를 하면서 개선점을 보완한 뒤 아로하나 토큰을 해당 금거래소 서비스에 이 정식으로 연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또 20%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인 금화 PSC 금일 1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오리콘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주 상승 속에 이 두산그룹 계열 광고사인 이 동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7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투자증권이 이 동사에 대해 구조조정 막바지 단계로 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두산중공업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채권단으로부터 3조 6천억 원을 긴급 지원받고 이 대신 자산과 또 손자회사를 매각,
유상증자를 포함한 이 3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마련하여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아울러 또 두산중공업 흑자 전환 등의 올해 이 동사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으로 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이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인력 구조 조정을 진행하여 이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이 보유 자산에 대해 대규모 손상 차손을 인식함에 따라서 이 우발 손실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요. 올해 일회성 비용 기저 효과 및 이 원가율 개선 등을 통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두산도 16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현제약 mRNA 코로나 백신 원액을 이 한국에서 생산 검토한다는 소식에 금일 15%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인 대창 스틸 13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 권리라 효과 발생 이 소식에 금일 13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인 BMT도 13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대우조선해양 건설에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수주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했는데요. 이 사상 첫 1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회사가 밝힌 올해 전체 수주 목표액인 1조 8천억 원의 56%를 달성한 것으로 이 목표 수송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세중 같은 경우에는 여행 수요 회복 수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1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인 광명전기 11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EID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가 이 브라질에서 수입과 사용과 관련돼서 임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마찬가지로 1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금융투자에서 5월 이 평균 국제유가 가격이 66.6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고요. 이는 동사의 이 실적 이 모멘텀에 긍정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유가 상승은 이 실적과 이 배당의 가시성을 확보해줬고요. 올해 DPS 전망치를 1290원으로 이 상향을 했습니다. 또한 이 발전용 공급 비용 조정으로 이 분기 손익의 계절성이 감소를 했고 또 유가 상승으로 해외 E&P 사업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분석이 나오면서 금일 또 11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제주맥주 같은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이 이 최근 국내의 지속적인 주류 규제 개선으로 이 사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이 커지고 있는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높은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아울러 또 중장기 성장을 위해 이 제품 다변화와 함께 글로벌 진출도 추진 중인 점도 긍정적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일 또 11%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. 이 OIMINT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정책 수혜주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1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두산인프로코 이 두산그룹주 상승 속에 이 글로벌 인프라 이 투자 정책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11% 올랐고요. 이 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 동사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는 이 동사의 최대 주주인 드림마크와 이 경영권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. 이 거래 대상은 드림마크가 보유한 동사와 또 플레이 위드 게임즈 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재 이 거래 구조와 가격 등을 논의하는 단계이고요. 이 8월에서 9월경에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양측은 이 동사와 이 플레이 위드 게임즈의 기업 가치를 2천억 원 가량으로 보고 있고요. 이 동사의 시총이 이 1천억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높게 평가한 공격적 투자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동사와 카카오 게임즈는
인수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10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금일 10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금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광명 전기인데요. 이 체코 원전 이 수주전에 한국이 독자 참여를 한다는 소식에 금일 원자력 발전 테마 상승 속에 정규장에서 11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장마감 이후에 이 하나마이크론이 동사 인수 추진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6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하반기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이 후보 물질 이 판매허가 신청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4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PNC테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대 주지 광명전기가 오늘 정규장에서 11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PNC테크도 시간에서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대창 스틸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 테마로서 금일 정규장에서 13% 넘게 또 급등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1승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122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3%대 상승을 했고요. 사조산업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정규장에서 10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시간에서도 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인 HRS도 금일 정규장에서 8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셀리디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정부가 이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7월에 단계적 임상 3상 진입 목표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%대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이연제약 마찬가지로 mRNA 코로나 백신 원액을 한국에서 검토한다는 소식에 정규장에서 15%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요. 시간에서도 2% 넘게 상승을 보이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느덧 6월 이제 둘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지수보다는 이제 개별 섹터들에 좀 수급들이 강하게 좀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수급이 어디로 모이는지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저번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또 마녀의 날이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주기 때문에 이 변동성도 여러분들이 잠깐 잘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무쪼록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